안녕하세요. 막막한 글쓰기 시제부터 풀어보는 앨리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글쓰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시제 이야기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시제는 그 동작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지금인지 과거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양이가 눈이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서 보고 있었다는 고양이가 하고 있는 행동, 즉 동사이고요. 그게 언제야? 라고 물으면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있었다의 과거 시제입니다. 저는 글쓰기를 하면서 이 시제를 정말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문법 용어를 외우기보다 장면과 문장으로 시제를 감각으로 익히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첫 번째, 동사는 사건이고 시제는 그 사건이 지금인지 지나간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제는 쓰다 보면 감각이 생깁니다. 글쓰기에서 시제는 뼈대이고 문장은 그 위에 붙는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처음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제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문장 끝에 과거 시제가 있었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는 시제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장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지금 과거를 쓰고 있는지 또 현재를 쓰고 있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제를 문법이 아니라 장면으로 이해해 보자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집안은 조용했고 나는 불을 끄고 집을 나왔다. 여기서 나왔다는 이미 일이 끝난 뒤 지금 내가 돌아보는 장면이죠. 그래서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현재 시제는 어떻게 바뀔까요? 집안은 조용하다. 나는 불을 끄고 집 앞에 서 있다. 서 있다는 지금 이 순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미래 시제인데요. 미래 시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그려보는 시간이죠. 집안은 조용할 것이다. 나는 불을 끄고 집을 나설 것이다. 같은 장면이지만 동사가 바뀌면 우리가 서 있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시제는 시간표가 아니라 내가 장면을 바라보는 위치인 거죠. 제가 글을 쓰다 보면 동사가 전부 과거 시제에 있었다로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AI에게 가장 먼저 물어본 질문이 글쓰기에서 반복되는 있었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인데 고양이는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열린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카텐을 흔들고 있었다. 어때요? 있었다가 반복되고 있죠. 그러자 AI가 이렇게 글을 써주더라고요. 있었다를 고치리 하지 말고 움직임을 추가해 보세요.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양이는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았다. 열린 창문 틈새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똑같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지만 있었다를 보았다로 흔들었다로 바꾸니까 움직이는 장면처럼 보여줬어요. 여기서 해결책은 시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장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었다가 정지된 장면이라면 보았다, 흔들었다는 눈앞에서 다시 움직이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그때의 장면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되돌아보는 장면이고 이미 끝난 일이지만 기억 속에서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정리하자면 시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장면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에세이를 쓸 때 과거형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삶의 구조 자체가 과거형이다.
과거형 글쓰기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정리해서 글로 옮기는 방식이죠. 그래서 글에는 있었다, 보았다, 했다와 같은 과거형 동사가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두 번째 과거형은 우리에게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글쓰기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게 훨씬 덜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과거형은 이야기를 듣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동화, 일기, 경험담을 대부분 과거형으로 접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과거형으로 쓰는구나 하고 우리의 뇌가 이미 과거형에 학습되어 있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지방을 다녀오는 길에 하늘 위에 날아가는 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를 나도 모르게 또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AI에게 과거 시제 새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다의 동사를 상태나 행동으로 바꿔줘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AI는 새가 날아갔다,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새가 날개를 퍼덕이면 날아갔다, 새가 저편으로 사라졌다, 새가 하늘을 가르면 지나갔다. 어때요? 새의 행동이 보여지니까 문장이 살아있죠. 두 번째는 상태로 바꾸기였는데요. 새는 이미 멀어져 있었다. 새는 시야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새는 하늘 끝에 점처럼 남아 있었다. 새의 상태가 보여지나요? 여러분도 AI 프롬프트에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입력해 보면서 연습해 보세요. 실력이 금방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제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현재 시제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양이가 창밖에 펑펑 쏟아지는 눈을 보고 있다.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리고 있다. 현재 시제에서도 있다가 자주 반복되죠. 그래서 저는 AI에게 또 물어봤어요. 현재 시제에서 있다를 꼭 써야 할까? 다른 동사로 바꾸는 법을 알려줘. AI의 대답은 있다를 고치려 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분명하게 써보세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창밖에 쏟아지는 눈을 보고 있다 대신 쏟아지는 눈을 본다로 바꾸고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다 대신 커튼을 흔든다로 바꿉니다. 이렇게 쓰니까 장면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라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이번에는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 써볼게요. 앞에서 우리는 있다를 지우거나 행동을 더 분명하게 쓰는 연습을 했고요. 이번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행동이 아니라 상태로 바꿔보는 연습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이는 창밖에 펑펑 쏟아지는 눈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행동 대신 눈을 떼지 못한다는 상태를 쓴 거죠. 이렇게 쓰면 고양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엔 커튼을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열린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흔들고 있다가 아니라 커튼이 흔들린다라는 상태를 썼어요. 그런데 흔들린다는 동사가 왜 과거처럼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흔들린다가 왜 과거처럼 느껴질까? AI의 대답은 흔들린다가 과거처럼 느껴진다면 문장 앞부분 바람이 들어와처럼 이미 끝난 장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제는 동사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 흐름과 감각으로 익혀야 하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시제는 문장 앞이 아니라 마지막 동사가 결정합니다. 글쓰기를 하면서 시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가장 헤맸던 지점이기도 했고요.
또 시제는 글쓰기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제가 규칙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죠. 이번 영상 시제편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동사가 결정한다. 둘째, 있었다를 고치려 하지 말고 움직임을 본다. 셋째, 시제는 써보면서 감각으로 익힌다. 다음 영상은 미래 시제편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